안녕하세요. 신촌 파고다학원 1타 토익 RC 천성배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토익커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분간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이 되게 짧잖아요. 사실 뭐 20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턱 깨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 뭐 하나 한번 봐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토익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죠. 정말 15분, 20분 동안 토익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뭐 이렇게 먹으면서 보지 마시고 그냥 딱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뭐 필기도 하시면 좋고요. 그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5분, 20분 동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15분, 20분 전에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는 반드시 여러분의 토익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문제 푸는 접근법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를 믿어보시고요. 집중을 해서 봐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감상이 아니라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쫙 띄울 건데 이 영상을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오늘 유형별로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준비한 문제. 자, 제목을 제가 정해놨어요. 유형별로 정해놨는데 전치사와 세트가 되는 유형이라고 좀 적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일단 ABCD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어휘 문제거든요. 그죠? 토익커들이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이제 도약을 하려면 아니면 초급자에서 중급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어휘 문제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죠? 공감하시죠? 자, 어휘 문제를 근데 보통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씩 대입시켜서 해석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말하다, 알리다, 보고하다, 말하다. 이게 해석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런 걸 넣어봤을 때 지금 문장 해석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요. 일정 점수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아는 거죠. 전치사와의 세트 유형. 자, 이런 게 어떤 유형이냐면 보기 4개의 뜻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대입을 시켜봤을 때 한 2-개 정도가 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휘 문제가. 그러면 반드시 어떤 어휘만 묻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포인트를 같이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이걸 한번 처리할게요. 여기 뒤에 지금 Mr. Marvin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 of라는 전치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speak부터 정리해 볼게요. speak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고요. 자동사로 쓰일 때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전치사가 speak with 누구누구와 말하다라든지 spea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든지 뭐뭐에 관해 말하다 speak of나 about을 받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죠? 이걸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speak는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요.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언어가 와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Do you speak English라든지 Can you speak Japanese? 뭔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언어가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자동사거든요. 자동사인데 여기 지금 Mr. Marvin이라고 목적어 바로 취했다는 것은 바로 속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이 nullify였거든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A of B의 구조로 쓰여가지고 A에게 B에 대해서 알리다. 즉, Mr. Marvin에게 당신의 도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컨퍼런스에 도착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지금 딱 of와 세트가 돼서 정답인 거예요. 자, 반면에 C나 report나 tell 같은 거 한번 가볼게요. report는 뭐뭐에게가 된다면 뒤에는 보통 이제 대절을 수반하지 of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죠? A에게 대절에 대해서 보고하다 뭐 이런 식. tel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ell A to B 이런 거죠. 그죠? something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절대로 A of B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 그래서 정답이 이제 nullify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씩 국어적인 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치사와의 세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유형을 엮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 왜 중요한 건지.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가능하면 멈추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풀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풀어보신 분들 대부분이 오답으로 뭘 고르느냐? A를 가요. inquire를 많이 낚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 새로운 생산 매뉴얼을 철저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질문들을 이 사람에게 문의하세요. 문의하다라는 inquire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섭다고요. 자, 전치사의 세트를 보는 유형을 제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 세트 중에서 지금 뭐냐면 to가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direct가 정답이었어요. B. 얘가 어떻게 되냐? direct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게 전달하다, A를 B에게 보내다, A를 B에게 돌리다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LC도요.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사실 많이 듣고 공부를 해오셨던 포인트예요. 이런 거거든요. 뭐 I will direct your calls to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이런 거 있죠. 내가 당신의 통화를 고객 서비스 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였는데 막상 이 문제를 봤을 때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럼 왜 그래요? 국어적인 해석만 보고 전치사 세트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정답이 이거였고, 자, inquire는 그럼 왜 안 되냐면요. inquire는 기본적으로 뒤에 about을 수반하는 자동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아예 inquire into라고 해서 이럴 때의 뜻은 달라집니다. 문의하다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문의하다고요. inquire into가 되면 조사하다라는 의미. 이 정도가 이제 토익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inquire는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inquire A of B로 들어가지 절대 to로 쓰이지 않아요. 누구누구에게를 to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자, 뭐 CD도 마찬가지고 expect는 A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고 prepare는 A for B죠. A를 B를 위해 준비하다.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의 세트의 개념들을 잡고 있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은요.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 문제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사 어휘 문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전치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해석만 따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 1점에서 이상 못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같은 유형을 못 잡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문제도 같은 테마예요. 자, 이번에 근데 조금 다른 케이스가 전치사가 바로 뒤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with을 못 보시는 분들은 A, B, C, D를 봤을 때 C를 많이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석해보면은 자, 이 사람은 다른 의사를 고용해야 된다. 이게 좋거든요. 환자가 많아졌으니까 다른 의사를 고용해야 된다. 그러나 hire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수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afford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with을 받지 않거든요. with과 함께 쓰이는 동사는 이 중에 두 개예요. partner with하고 conform with하고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럼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B, C는 아예 보지도 않고 A하고 D 갖고만 해석 차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해석을 해보면 partner with는 말 그대로 파트너를 맺다, 제휴를 맺다. 자, conform with는요. 순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 사람의 환자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는 다른 외과 의사와 어떻게 순응해야 된다겠어요? 아니죠. 파트너를 맺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제휴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전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이 테마를 엮었을 때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셔야겠어요? 어떤 토익의 어휘를 외울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씩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겠어요? 뒤에 쓰이는 전치사 세트를 같이 암기해야 내가 어휘를 제대로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익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냥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제가 마지막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답게 좀 어려운 거 준비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역시나 de-really에 많이 낚일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on이 있는데 really라는 게 rely on으로 엄청 많이 쓰이죠. 좀 많이 쓰이나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있다죠. 자, 근데 해석을 해보세요. 어휘 문제를 한답시고 on이 있으니까 무조건 반가워서 D가 오를 게 아니라 그래도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동차 회사가요.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자인과 신차 라인에. 여기까지 해석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자,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라는 문맥이 있어요.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 디자인이나 신차 라인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얘도요. C에 있는 커멘트도 on을 수반하고 말 그대로 커멘트는 뭡니까? 뭐뭐에 대해 말하다죠. 그죠? 커멘팅하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지만 자, 이 자동차 회사는요. 내일 있을 컨퍼런스까지는 디자인이나 신차 라인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C가 된 거죠. advance나 predict 같은 경우는 아예 on을 뒤에 수반하지 못하는 표현들이고요. 오케이? 네 문제의 같은 유형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어휘를 한글 해석만 아는 걸 아무 소용이 없고 토익식의 빈출, 전치사화에 짝이 되는 빈출을 알아야 고득점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죠? 자, 다음 유형도 또 도와드릴게요. 자, 이런 유형도 또 우리가 중급자, 고급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이지만 또 되게 쉬워 보이는데 또 까다로운 게 이제 이런 부정대명사 관련 문제가 또 그렇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동사의 개수 파악 유형이라 그러죠.
이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뭐 좋아해? 또 하나씩 해석 넣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테마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의문사 계통들 있죠. 그것이 who든, whom이든, which든, who든 아니면 이렇게 ever가 붙어 있건 상관없이 의문사 계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의 개수를 하나 늘려줘야 돼요. 의문사 계통이 문장에 들어간다는 건 접속사나 관계사로 쓰인 거니까 동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얘가 들어간다면 동사 개수는 하나 늘어나야 된다를 캐치를 하시고 동사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 intend가 대표적인 지금 동사입니다. 그죠? intent 부정사 워낙 그 자체가 또 많이 쓰이고요. 의도하다. 그 다음에 should contact라고 해서 동사가 지금 총 2개가 보이네요. 그럼 보세요. A나 C나 D는 동사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동사 개수만 파악해도 아, whoever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해석으로 검토를 원하시면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자, whoever는 참고로 우리가 ever를 붙이면 그냥 든지 간에로 한국말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이 날짜까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해석이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anyone, someone 이런 거 많이 걸려든다고요. 동사의 개수 파악. 자, 비슷한 유형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흡사하죠. 보기도 흡사하고 이제 문장의 해석이라든지 구성도 굉장히 흡사한데 이번에 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죠. 의문사 계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조건 동사를 하나씩은 늘려줘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anyone만이 동사를 늘려주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쭉 훑어보시라고요. 동사 몇 개 있는지. 그냥 should sign up.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거나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죠. 어때요? 동사가 하나밖에 있는데 동사 개수 늘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한눈에 봐도 아, C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네? 괜히 해석으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같은 문제인데 있잖아요. 여기만 달라져도 정답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wishing이 아니라 이를테면 동사인 wishes로 바꿔서 출제가 됐다. wishes. 그러면 동사는 이제 총 2개가 되겠죠. wishes랑 should sign up이랑. 그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의미상 받는 건 아무래도 whoever, 누구든지 간에가 될 거니까 정답이 B가 되겠고요.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뭐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린 거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듣는 게 정말 효율이 좋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답은 뭐다 이런 거보다도요.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딱 하나만 더 같은 유형인데 이거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한번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설명을 해보죠. 결국 또 똑같죠. 의문사 계통이 들어있다는 것은 동사의 개수를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lthough는 의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이죠. 접속사기 때문에 얘 역시도 동사는 뒤에 하나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기대명사인 A나 부사인 C가 동사의 개수 늘려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개수를 파악하면 벌써 반토막이 나겠네요. 보기가. 볼게요. 자, 여기 동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s willing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would be 동사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제 이 is willing은요, 이 대시라는, 그죠? 이 대시라는 명사를 접속사가 들어가서 동사의 개수를 늘려준 케이스니까 막상 이 보기에 들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는 보기를 포함해서 동사 개수가 2개가 된 거죠. 그러면 동사 개수를 늘리지 못하는 A나 C는 탈락이 되고 B하고 D 중에서만 정답을 고르면 되는 유형이 된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괜히 해석 잡으면 A랑 C랑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혼자서 뭐 어딘가로 굉장히 말이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는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B하고 D 갖고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제가 ever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냥 든지 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대해 although는 아시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해석 차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r. Maloney 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가 기꺼이, 자,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답니다. 그가 기꺼이 국제적으로 뭐 출장이나 여행을 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때는 언제든지 간에 그는 갈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게 맞는 거죠. 갑자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상반구문이 들어올 문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포인트를 알면 개수를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라는 걸 알면 보기 4개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2개만 가지고 푸는 효과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률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그죠? 자, 준비한 유형 딱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것은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접속부사가 섞여 있을 때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한번 유형을 파악하면 정말 빠르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뭐냐면 이것을 하나씩 대입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를 보는 거거든요. 자, because는 접속사고요. unless 접속사고, despite 전치사고, even though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만 기호로만 정리했어요. 근데 이 뒤에 구절 보자고요. recent suffer problems가 하고 쉼표로 딱 끊어졌어요. 즉 여기 지금 빈칸 뒤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명사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로 절이 와야 되고요.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 덩어리만 오잖아요. 구, 그죠? 여기 지금 명사구가 있다는 건 당연히 이런 접속사들이 올 만한 것들은 아니고 전치사인 despite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서 해서 오래 걸린 거죠. 사실 실전 시험에서 이 문제 딱 보고 오케이. 전치사 접속사 섞여 있네. 뒤에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구나. 전치사는 C밖에 없네. 딱 정답.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해석 잡아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비해석 문제로 잡을 수가 있는 문제니까 빨리 정 헷갈리면 해석으로 검토 정도를 하더라도 해석보다는 이 문법에 의존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같은 유형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얘도 역시나 우리 품사를 아셔야 돼요. moreover는 접속 부사다. 그 다음에 now that은 접속사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의문사, 접속사. 그 다음에 because of는 전치사다. 이런 구성이 딱 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자리 보시라. 그러면 construction work on the bridge 해서 쉼표로 끊어지는 부분까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구만 지금 또 달랑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가야지 접속부사나 접속사가 오진 않죠. 그죠? 접속부사는 컴마 오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 받고 접속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받기 때문에 명사를 받는 전치사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죠. 해석으로 검토하실 분들 검토해 보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자, 하나만 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 일단 품사 구별 한번 해볼게요. because 접속사, due to 전치사, in order to는요. 전치사도 접속사도 아니고 to 부정사 관용어구로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란 뜻이죠. 자, so as to 동사 원형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런 거는 뒤에 to 뒤에 이제 원형이 온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by means of는 뭐뭐의 수단으로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구성이요. 이번엔 주어 동사가 온 것도 아니고 명사구가 온 것도 아니고요. 아니 동사로서 그것도 동사 원형이죠. 이제 동사 원형으로서 어떤 구가 쫙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A, B, C, D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냥 C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원형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 유형은 뭡니까? 어떤 이제 문장 구조상에 짝을 맞추는 거죠. 그죠? 뒤에 명사 있으면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in order to, 뭐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해석에 의존해서 푸는 사람들은 오히려 낚이는 거예요. 괜히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고. 제가 오늘 정말 크게 따져가지고 딱 세 가지의 유형만 커버를 했어요. 그죠? 동사 개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유형과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섞여 있을 때의 유형. 그리고 전치사를 세트로 보고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 이렇게 뭐 세 가지 유형만 얘기했지만 아마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유형별로 정리해서만 풀이를 들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가 머릿속에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지 막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유형을 내가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익커들의 아주 좋은 자세예요. 유형별로 접근해갖고 딱 공략을 하는 거.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문제풀이 영상을 총 3가지 유형으로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렸어요. 먼저 동사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인데 동사와 전치사의 세트를 묻는 문제까지 이렇게 3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공략을 하는 게 공부법에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 풀고 저거 푸는 것보다 딱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하다 보면 내가 하나씩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난 이제 전치사, 접속사 유형을 안 틀리겠다. 동사 어휘는 안 틀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 방향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 방향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를 해드렸지만요. 앞으로의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업 때 직접 저랑 이렇게 호흡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도 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동사 외울 때 뭘 같이 외워준다? 전치사를 같이 외워준다. 한글 해석만 외워가지고는요. 계속 그 점수 뗍니다. 높은 데서 만납시다 여러분. 높은 점수 가지고 같이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